이 영상은 특정 정치 이념적 주장이나 편향을 담기 위한 것이 아니라 GPT, 제미나이, 퍼플렉서티, 클로버 X 등 주요 AI 모델들이 사회 정의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비교한 다모델 윤리 실험 콘텐츠입니다. AI에게 사회 정의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 정의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는 분명 배웠는데 어른이 되고 사회에 나와 보니 이게 참 다르게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개념은 아는데 현실은 복잡하죠. 네, 특히 더 흥미로운 건 요즘 정말 뜨거운 인공지능, AI는 이 사회 정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하는 점인데요. AI의 시각이라. 저희가 마침 브랜든 AI 윤리 솔루션 센터 BASC라는 곳에서 아주 흥미로운 실험 보고서를 하나 입수했습니다. 네, 그 보고서 저도 봤는데 GPT나 제미나이 같은 주요 AI 모델들한테 직접 물어본 거죠. 사회 정의가 뭐냐 하고요. 맞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자료를 가지고 AI가 생각하는 정의는 어떤 모습인지 그 다양한 얼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요, GPT, 제미나이, 또 퍼플렉시티, 그리고 우리나라의 클로버 X까지 정말 여러 AI들의 답변을 나란히 비교하고 분석해놨어요. 단순히 사전적 정의만 나열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각 AI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또 스스로 어떤 한계를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어서 의미가 깊다고 생각해요.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AI들의 답변을 쭉 따라가 보시면서 당신께서 평소에 생각하셨던 사회 정의와는 어떤 점이 비슷하고 또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발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보고서 초반에 지적하는 부분이 딱 와닿았어요. 우리가 거의 12년 동안 학교에서 도덕, 윤리 배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막상 사회에서 겪는 정의는 뭐나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이런 괴리는 왜 생기는 걸까요? 글쎄요, 그게 참 어려운 질문인데 현실의 복잡성 때문이겠죠. 이런 상황에서 지난 몇 년간 정말 눈부시게 발전한 AI들한테 사회 정의란 무엇인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겁니다. 과연 AI는 이 괴리감까지 이해하고 있을까요? 그 질문 자체가 실험의 핵심 목표였던 것 같아요. 단순히 AI가 얼마나 아는지 테스트하는 걸 넘어서요. 목표가 더 있었다고요? 네, AI가 학습한 그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사회 정의라는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개념을 어떻게 구조화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그 특징은 뭔지 파악하려는 거였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정의랑 AI가 말하는 정의 사이에 혹시 간극이 있다면 그걸 좁혀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었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주자 GPT의 답변부터 한번 볼까요? 네, GPT, 가장 많이들 쓰시는 모델 중 하나인데 GPT는 사회 정의를 이렇게 정의했네요. 개인이나 집단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공정한 기회, 권리,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사회 구조와 제도를 설계하고 유지하는 것이라고요. 와, 되게 포괄적인데요. 뭔가 시스템 설계에 딱 방점을 찍은 느낌이고요. 맞아요. 아주 포괄적인 정의죠. 여기서 GPT는 이걸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5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하는데요. 5가지나요? 네, 첫째는 기회 평등이에요. 이건 우리한테 좀 익숙하죠. 태어난 배경이나 성별 같은 걸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출발선, 또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건 그렇죠. 둘째는 소수자 보호인데 여기서 좀 눈에 띄는 표현이 있어요. 권리를 가장 적게 누리는 사람에게 정의는 가장 크게 작동해야 한다. 권리를 가장 적게 누리는 사람에게 정의는 가장 크게 작동해야 한다. 네, 그러니까 그냥 평균적인 다수가 아니라 가장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와, 인상 깊은데요. 세 번째 원칙은 공정한 분배라고 하셨죠? 이건 뭔가 좀 더 얘기해 볼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여기서 GPT는 단순히 능력에 따라 나누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필요에 기반한 접근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런 지적까지 해요. 능력주의는 겉보기엔 공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평등을 구조화하고 고착화하기 쉽다.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까지요? 와, 이건 그냥 정보 요약이 아닌데요. 그렇죠. 꽤 비판적인 시각이죠. 이런 부분은 아마 GPT가 학습한 데이터 안에 있는 다양한 사회 비평이나 철학적 논의들이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싶어요. 보고서 저자도 약간 GPT 특유의 감성적인 면, F 성향이 보인다고 평하기도 했고요. F 성향, 재밌네요. 그럼 나머지 원칙들은 뭔가요? 네 번째는 차별 없는 접근권입니다. 특히 AI를 포함해서 모든 기술 시스템이 의도하지 않게라도 차별을 만들거나 강화하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알고리즘 자체가 공정해야 한다는 거죠. 기술의 책임까지 언급하는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참여와 책임인데요. 사회 정의는 결국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로 완성되는 거고, 또 AI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결정에 대한 최종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AI는 결정을 도울 뿐 책임은 인간의 몫이다. 이 메시지는 상당히 중요해 보이죠. 아, 정말 중요하네요. 인간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 AI가 뭐든 다 해결해 줄 거라는 환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걸 스스로도 안다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자, GPT가 이렇게 좀 포괄적이면서도 인간 중심적인 느낌을 줬다면 다음 주자인 구글의 제미나이는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보고서에서는 시스템이나 효율성을 더 본다고 하던데 이건 또 어떤 관점일까요? 네, 제미나이는 사회 정의를 사회 시스템의 공정성과 균형을 통해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기회와 자원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이렇게 정의해요. 언뜻 들으면 GPT랑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요. 네, 문장만 보면 그렇죠. 근데 제미나이는 개인의 문제나 권리보다는 사회 전체의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 여기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보여요. 시스템 효율성이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제미나이는 아무래도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강점이 있는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특정 지역의 경제 지표라던가 교육 접근성 통계, 아니면 의료 서비스 불균형 데이터 같은 걸 활용해서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하는 거죠.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면 이 예산으로 최대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제안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핵심 특징을 데이터 기반 접근, 효율성 추구, 시스템적 해결,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효율성이라 듣기에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리는데요. 근데 보고서에서는 제미나이 스스로 한계점도 얘기했다면서요. 효율성이 항상 정의랑 같은 건 아닐 텐데. 바로 그 점입니다. 제미나이는 AI로서 인간 사회의 복잡한 감정 또는 도덕적인 딜레마를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해요. 아, 스스로요? 과연 정의로운가? 이런 질문에는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는 거죠. 효율성이라는 지표만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가치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렇죠. 보고서에서도 이런 답변 스타일을 보면서 약간 논리나 기술적인 해결을 중시하는 T 성향이 보인다고 분석하기도 했고요. 아하, 효율성과 정의 사이의 그 오래된 딜레마를 AI도 피해갈 수는 없군요. 확실히 어려운 문제네요. 자, 다음은 퍼플렉시티인데요. 보고서에서는 공정성을 기하려 하고 소날 AI 모드로 답변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소날 AI는 사회 정의를 어떻게 봤을까요? 네, 퍼플렉시티의 소날 AI는 사회 정의를 모든 개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기회와 존중을 받을 권리라고 정의하는데요. 특히 디지털 시대라는 지금 이 시대의 맥락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게 특징이에요. 디지털 시대의 사회 정의라. 이거 흥미로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소날 AI도 5가지 핵심 영역을 제시합니다. 첫째가 디지털 격차 해소예요. 정보에 접근하는 것의 평등. 이게 현대 사회 정의의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죠. 단순히 인터넷 접속뿐만 아니라요. 네, 그 이상으로 고령층이나 장애인분들도 AI 기술 같은 걸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걸 강조해요. 둘째는 알고리즘 공정성이고요. AI가 채용이나 대출 심사 같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편향된 결과를 내놓지 않도록 설계 단계부터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죠. 이건 GPT도 언급했지만 소날 AI는 이걸 더 중요하게 다루는 느낌이에요. 아무래도 퍼플렉시티가 정보 검색이나 요약에 특화된 AI다 보니까 이런 정보 접근성이나 알고리즘 공정성 같은 디지털 관련 이슈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3가지 영역도 이것과 관련이 깊은데요. 셋째는 지식 민주화예요. 지식 민주화요? 네, 법률이나 의료 같은 전문 지식이 소수의 전문가한테만 갇혀있지 않고 AI를 통해서 일반 시민들도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넷째는 취약계층 보호인데요.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이나 노인분들이 가짜뉴스나 금융사기 같은 위험에서 보호받고 안전하게 정보를 얻을 권리를 강조하고요. 네. 마지막 5째는 참여와 대표성입니다. AI 기술을 개발하거나 관련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참여해서 소외되는 집단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 정말 지금 이 디지털 시대의 과제들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네요. 소나 AI가 내건 약속이라는 거, 사회 정의는 거창한 이념이 아니라 AI와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일상의 실천이다. 이 말도 되게 인상 깊어요. 굉장히 실천적인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GPT랑 같은 기반 기술을 쓰면서도 이렇게 디지털 시대의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잡아내고 실천적인 해결책을 찾아보려는 점에서 독자적인 관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에게 좀 더 친숙할 수도 있는 AI죠. 한국의 대표 AI, 네이버 클로버 X 차례입니다. 클로버 X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했을까요? 혹시 한국적인 맥락이 좀 담겨 있을지 궁금한데요.
클로버엑스는 사회 성의를 모든 개인과 집단이 공정한 기회, 자원 분배, 권리 보호를 통해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이상으로 정의합니다. 이 정의 자체도 경제적 평등뿐만 아니라 인권, 참여, 다양성 존중까지 다 아우르는 상당히 포괄적인 접근이에요. 포괄적이네요. 핵심 원칙은 어떤 것들을 제시했나요? 기회균등, 경제적 정의, 인권 존중, 참여 민주주의를 핵심으로 꼽는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그냥 원칙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사회정의라는 개념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예를 들면 산업화 시대 노동권 투쟁부터 시작해서 현대의 기후정의나 디지털 불평등 문제까지 쭉 언급한다는 거예요. 와, 역사적인 맥락까지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소득층 학생 지원 정책이라든지 비정규직 보호 법안 같은 한국의 구체적인 제도적 노력들을 예시로 들어요. 클로버 X는 구체적인 한국 상황까지 언급하네요. 비정규직 보호 법안 같은 거요. 야, 이건 다른 AI 답변들이랑은 확실히 결이 다른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한국 사회의 데이터와 맥락을 좀 더 많이 학습했기 때문에 가능한 답변일 거예요. 단순히 보편적인 정의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 맥락을 담아내려는 시도가 엿보이죠. 네네. 그리고 또 구조적인 불평등 문제나 글로벌 격차, 기술 변화 같은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도전 과제들을 폭넓게 보여주면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강조합니다. 확실히 한국 사회의 고민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느껴지는 답변이었어요. 지금까지 GPT의 포용성, 제미나이의 시스템 효율성, 소나 AI의 디지털 시대 적합성, 그리고 클로버 X의 한국적 맥락과 포괄성까지. 와, 각 AI마다 개성이 정말 뚜렷했네요. 네, 그렇죠. 보고서에서는 여기서 안 멈추고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더 했죠. 이 답변들을 다 모아보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 하고요. 맞습니다. 일종의 메타 분석 같은 건데요. 방금 살펴본 내 AI의 답변에서 모델 이름은 싹 가리고 순서만 무작위로 섞은 거예요. 그런 다음 전혀 다른 AI인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에게 이 정보들을 주고 이 내용들을 종합해서 사회 정의를 한번 정의해봐라, 이렇게 요청한 거죠. 아, 특정 AI에 대한 선입견 없이 내용만 보고 종합적인 그림을 그려보게 한 거군요. 네, 그런 시도였죠. 오, 결과가 정말 궁금한데요. 과연 코파일럿은 이 다양한 관점들을 어떻게 하나로 엮어냈을까요? 혹시 그냥 좀 뭐랄까 편견적인 답변이 나왔을까요? 코파일럿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등한 존엄을 바탕으로 차별 없이 기회를 누리고 필요에 따라 자원을 분배받으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다. 동등한 존엄, 차별 없는 기회, 필요 기반 분배, 참여와 책임. 네, 언뜻 보면 평범해 보일 수도 있는데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앞서 나온 AI들의 핵심 요소들이 상당히 잘 통합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네요. 코파일럿 정의는 앞선 AI들의 장점만 쏙쏙 뽑아 모아놓은 약간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인데요. 근데 아까 이야기 나눴듯이 예를 들어 GPT가 강조한 필요 기반 분배랑 제미나이가 중시한 효율성은 현실에서는 충돌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렇죠. 코파일럿의 정의가 그 긴장감까지 제대로 담아낸 걸까요? 아니면 그냥 듣기 좋은 말들만 모아놓은 걸까요?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실제로 코파일럿의 요약을 보면 기회평등, GPT, 클로버엑스 등등, 소수자 보호, GPT, 소나 AI, 필요 기반 분배, GPT, 디지털 격차 해소, 소나 AI, 참여와 대표성, GPT, 소나 AI, 클로버엑스, 그리고 인간의 책임, GPT까지 앞선 모델들의 주요 키워드가 거의 다 들어가긴 해요. 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 요소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잠재적인 충돌이나 긴장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까지 제시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이 코파일럿의 종합이 주는 진짜 의미는 뭘까요? 코파일럿은 AI가 데이터 분석이나 효율적인 해결책 제안에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사회 정의는 결국 숫자나 알고리즘만으로는 다 설명될 수 없는 인간의 깊은 감정과 도덕적 판단이 꼭 필요한 영역이라는 걸 명확히 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파일럿 역시 사회 정의는 기술과 인간이 함께 만들어가는 일상의 실천이라는 점을 강조해요. 이건 소나 AI랑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죠. 그렇군요. 실천. 네, 결국 이 다양한 요소들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현실에서 실제로 구현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우리 인간의 숙제로 남겨두는 셈입니다. 오늘 AI들이 정의하는 사회 정의를 쭉 따라가 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GPT부터 코파일럿까지 각자의 강점과 또 한계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준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보고서 저자의 비유가 다시 떠오르네요. 그 비유요? AI는 정답이 아니라 기준을 되묻는 거울과 같다는 거예요. 네, 그거요. 그렇죠.
AI가 내놓은 정의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 다양한 답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오히려 사람 중심의 정의란 뭘까? 우리가 혹시 잊고 있거나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가치는 없을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되묻게 된다는 의미겠죠. AI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생각을 비춰보는 거예요. 정말 공감됩니다. AI 덕분에 오히려 우리 인간 사회의 정의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게 되는 약간 아이러니 같기도 하고요. 네, 이 실험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아마 이거 아닐까 싶어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최종적인 책임은 결국 우리 인간의 몫이고 정의는 구체적인 삶 속에서의 실천을 통해서 비로소 완성된다는 점이죠. 책임과 실천. 네, AI는 분명 강력한 분석 도구가 될 수 있고 문제 해결의 파트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가치를 우선할지, 어떤 길을 선택할지에 대한 궁극적인 판단과 책임, 그리고 그 정의를 현실에서 만들어 나가는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 이걸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오늘 AI들이 제시한 사회 정의의 다양한 측면들, 기회균 등 소수자 보호, 필요에 따른 분배, 디지털 격차 해소, 참여와 책임, 이 이야기들이 당신께서 사회 정의를 고민하시는데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AI들의 답변을 들어본 지금 당신이 생각하는 사회 정의는 무엇인가요? 혹시 이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관점이나 질문이 떠오르셨나요? 잠시 시간을 내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당신이 생각하는 사회 정의는 정의로운 것인지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스트라이크! 이거 봐! AI는 달라도 정의는 정의로운 거야!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편을 지원해주세요.